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사과와 함께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는 과즙이 많고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차게 먹어도 좋고 익혀 먹기도 하고 또 육회나 물김치 또 고기 양념, 화채 등을 만들 때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해 왔던 과일입니다. 그러면은 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장미과 배나무 속에 속하는 과일로 서양배, 중국배, 남방형 동양배, 즉 일본배를 말하죠. 이 등으로 나누면서 생김새와 맛이 각각 다릅니다. 이 서양배는 유럽 중부와 동남부 및 아시아 서부에 분포되어 있는 야생종을 기본으로 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개량된 품종들입니다. 기원전 고대부터 재배되어 왔다고 하며 수천 종의 변종이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의 식민지가 세워지자마자 영국인을 비롯해서 여러 유럽인들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들어갔고 일찍이 스페인 선교사들이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도 배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배와 중국배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지 않아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장려되지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은 거의가 일본배에 해당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품종들을 심고 있는데 중국배도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사 마왕 태안묘에서 출토된 죽간에서 배와 관련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중국 전역에서 여러가지 품종의 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시대와 신라시대에 배나무를 재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허균의 저서 도문대작에 보면은 5품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품종 분화도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에는 고실배, 황실배, 청실배 등의 품종이 널리 이렇게 재배되었고 생산지에 따라서 금화배, 함흥배, 봉산배 등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06년 뚝섬 원해 모범장이 설립된 뒤에 개량 품종들이 보급됨에 따라서 기존 배들은 점차 도태되고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품종들은 대부분 일본배고 중국배와 서양배는 도입되어 재배되었지만은 기후나 토질이 맞지 않아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일본배에 속하는 품종은 일본의 중부 이남과 우리나라 남부 중국 양자강 연안을 중심으로 한 광동성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돌배를 기본종으로 해서 개량된 품종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장심령과 만삼길이 널리 이렇게 재배되었는데 그 후에 새로운 품종인 신고 등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배는 돌배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삼한시대부터 재배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산에서 자란 돌배나무를 옮겨 심어 과수나무로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품종이 개량되어 청실배, 백운배, 문배, 황실배, 함흥배 등의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문배주로 유명한 문배 그리고 맛이 좋은 청실배 등은 옛날에 흔하게 키웠던 배나무 종류입니다. 화암수록에 의하면 배는 품종이 많으나 정선 청리에 큰 것은 과일 접시 한 그릇에 가득 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잘 자라지만은 옛날에 배 명산지는 봉산, 함흥, 안변, 금화, 평양 등 대부분 북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밭에서는 빌딩숲으로 변해버린 서울 중랑천 넘어서 태릉 일대가 목골배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서 그 지역 이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수령이 최고인 700년에서 200년 이상 된 돌배나무가 곳곳에서 자라고 있고 전북 진안 마해산의 청실배나무와 경북 영양 무창리, 울진 쌍전리 등의 산돌배나무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이 집을 찾아가 첫날 밤을 지르기 전에 월매가 내온 주안상에는 여러가지 과일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설이 또는 청술래라고 한 과일이 바로 청실배라고 합니다. 이 돌배나무 중에서 특히 맛이 좋아서 당시에 많이 심은 그런 품종이라고 하는데 청실배 나무는 산돌배 나무와 비슷한 종으로 집 근처나 산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진안 은수사의 청실배 나무는 나이가
약 640살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높이는 15m에 이 가슴 높이의 둘레가 2.48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청실배 나무는 조선 태조가 마이산을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그 증표로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싹 더 자란 것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형과 지세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면은 청실배 나무의 단단한 잎이 흔들리면서 서로 마찰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청실배 나무 밑동 옆에 물을 담아두면은 나뭇가지 끝을 향해서 거꾸로 고드름이 생기는 역고드름 현상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청실배 나무는 옛날에는 많았지만은 지금은 매우 희귀한 한국 특산종으로 현재까지 이 은수사에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가치하고 품종 보존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 주요 품종들은 거의 일본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장신랑, 만상길이 거의 한 70%를 차지했고, 금천추와 신고가 도입되면서 이 품종들은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의 대명사가 된 신고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배하면 신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외에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담배, 20세기, 신흥 등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 도입된 삼수 품종인 신수, 행수, 풍수가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품질이 좋은 여러가지 품종들이 개발되면서 국내산 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배 품종은 화산, 감천, 황금, 주황, 영산, 신화, 원앙, 한아름, 창조 등이 있고, 또한 녹색배를 개발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녹색배로는 그린시스, 슈퍼골드, 조이스킨, 설원 등이 있습니다. 배는 또 출하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이렇게 구별하기로 하는데, 조생종은 원앙, 한아름, 신화, 신천, 미니, 신수, 수진조생, 행수 등이 있고, 중생종으로는 신고, 화산, 창조, 장심랑, 풍수, 영산, 황금 등이 있으며, 이 만생종으로는 감천, 추왕, 금천추 등이 있습니다. 배 품종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신고는 크기가 450에서 500g 정도로 큰 편이고, 모양이 또 좌우 대칭이 반듯하고 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장성이나 이 수송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유행했던 장심랑이나 만삼길은 이 신고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작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도입된 풍수배나 행수배는 이 육질이 연하고 즙이 많으면서 석쇠포가 적어서 품질은 우수한데 좀 무르기 때문에 수송하기가 어렵고 또 저장성도 좋지가 않습니다. 금천추는 이제 크기가 굉장히 크고 또 이 꽃자리 부위가 돌출된 원추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제 신품종 배로 창조, 화산배, 감천배 등이 있는데, 이 장단점은 이제 각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배, 추황배, 영산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배, 원앙배, 한아름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띠고 있는 신품종 배들입니다. 그린시스, 슈퍼골드, 설원, 조이스킨 등이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배의 효능 보겠습니다. 명의별록에는 진액을 만들어 열과 하를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삭이면서 건조함을 없애고 혈액을 자양하여 살을 만들고 답답한 허혈을 내리고 주독을 해결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수본초에는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갈증을 해소한다라고 있고, 본초 강목에서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심장에 열을 내리며 가래를삭이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화를 제거하고 창독, 즉 부스럼의 덕을 없애고 숙취 해소에 좋다라고 합니다. 또 본초통연에서는 생것은 육부에 열을 내리고 익은 것은 오장에 음을 자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나라 명의 왕맹영은 출산 후나 병 후에 배를 익혀 먹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배의 효능 보겠습니다. 배의 성질은 생배는 차고 익힌 배는 평성이며 맛은 달고 약간 시며 폐경, 위경, 심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진액이 상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허혈이 올라오면서 마른 기침을 하고 갈증이 나는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합니다. 또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면서 인후가 마르고 목소리가 자주 새는 등 건조 종합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후가 가렵고 건조하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나 근만성 기관지염, 어린이 백일해, 폐결핵 등에도 식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음 후에 목이 마르고 열이 나면서 속이 쓰린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배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배에는 루테오닌 성분이 있어서 폐 염증을 예방하고 기관지 점막 수축을 막아서 기침, 가래, 천식 등 기관지에 좋다고 하고 또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배는 그 인버테이스 옥시다아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고 아스파라긴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알코올을 분해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는 많은 수분이 있죠. 펙틴 성분도 있고 또 석색포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 물질과 숙변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변비 증상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배에는 그 비타민 C하고 유기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수분이 많아서 피부 보습 작용이 있고 알부틴 성분은 피부 미백 효과가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는 과일로도 먹었지만은 옛날부터 그 약선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에서 하고 있는 그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가래가 있거나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이 있을 때는 배 한 개에다가 폐모 6g, 행인 3g, 꿀을 넣고 이렇게 쪄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래가 심한 천식에는 배 한 개를 쪼개서 배 속을 긁어내고 그 속에 검은 콩을 채워 넣고 이 두 쪽을 다시 합한 다음에 문종이를 물에 적셔서 배를 싼 다음에 불 속에 넣어서 충분히 익힌 후에 콩을 꺼내서 이렇게 짓익어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기침이나 배기대에는 큰 배 한 개를 이 젓가락으로 50개 정도 구멍을 내고 그 속에 후추 하나씩 넣은 다음에 이 밀가루 반죽으로 배를 싸서 불 속에 넣어 익힌 후에 후추를 빼고 배를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심하거나 심한 숙취에 배를 갈아 마시면 효과가 있고 또 배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효소가 있죠. 그래서 배를 갈아서 고기하고 섞어서 하룻밤 재웠다가 먹으면 고기가 연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배는 양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종기의 그 뿌리를 뺄 때는 생배를 썰어서 환부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감기 예방할 때 배 도라지 수세미를 넣고 이게 끓여서 먹으면 감기 예방 효과에 좋습니다. 배를 드실 때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생배는 성질이 차고 즙이 많은 과일이므로 이 평소에 비위가 차고 편이 묽은 사람이나 만성 장염, 이한병, 즉 복부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풍한감기로 기침을 하는 사람도 생배를 먹는 것은 좋지 않고 임산부, 출산 후 또 생리기간에 한사 침범으로 몸이 차거나 통증이 있는 여성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증상들은 전부 다 배를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 보관법 보겠습니다. 배는 품종에 따라서 보관이 각각 다른데 이 상온에 보관할 때는 품종에 따라서 보관 기간 안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를 장기간 보관해야 될 때는 먼저 키친타올로 싸서 지퍼백에 담아서 저온 냉장 보관한 것이 그나마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배를 활용해서 만든 요리들입니다. 배숙이나 또 배속에 여러 가지 그 약재나 이런 그 견과류를 넣고 이렇게 쪄서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홍어무침이나 아니면은 이 고기 요리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즙이나 아니면은 또 이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생으로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민간요법에서 활용했던 배 요리들입니다. 배를 이렇게 그릇 삼아서 속에다 콩을 채우거나 아니면 한약재들을 채워서 이렇게 익혀 먹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선 요리들입니다.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절인 만큼 여러분들 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약선 요리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